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독서법 많이 이렇게 내보냈습니다만 다시 또 책을 읽기를 원하는 사람 때가 때인 만큼 가을이 왔습니다. 청고 마비 지절 등화 가친절 그래 책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내 것으로 하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우리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독서법의 독서법 요점 독서입니다. 제가 그냥 뭐 독서 책 읽으면 되지 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이 요점, 이 바쁜 시대에 책을 다 못 읽습니다. 벌써 읽기 전에 두꺼운 책은 무슨 뭐 전기라든가 그리고 또 고전 독서는 굉장히 책이 양을 많아요. 어떤 책은 한 그 주제를 가지고 6권, 7권 되고 이렇게 돼. 이거 박경희의 토지 같은 거는 몇 권입니까? 열 몇 권 되거든요. 소설은 좀 그렇지만 보통 뭐 우리가 자기 개발서, 쉽게 말하면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책들은 요점 정의 읽으면 아주 좋아요. 성경도 요점 정의 우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면 좋고, 그래 요점으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오늘 독서에 대해서 요점 독서. 그 독서는 기본이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은 사진 찍어 읽는 것, 사진을 찍어서 읽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책을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것은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요즘은 또 더군다나 카메라가 발달해서 지금 카메라 보통 일반 특별한 카메라 빼고는 카메라가 인기 없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뭐 캠코더 이상으로 쓴 성능 제가 촬영해 보면 알거든요. 훨씬 더 그 화면이 뭐라 그러니까 세상도가 더 좋아요. 그래 좋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는 1초에 뭐 몇 카트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동영상이라는 여러 카트가 연결해 나가게 되면 동영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1초에 저는 아침에 성경 포토리 갈 때 1초에 뭐 5, 6장 막 넘어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빨리빨리 막 넘어가냐 이 정도 속도로 뭐 별로 뭐 어무적거릴 필요 없죠. 그냥 뭐 감사하다 막 넘기는 게 포토 리딩입니다. 그냥 그 포토 리딩 책에서는 1초에 한 페이지 그래 한 번 넘으면 2초가 되겠죠. 그 2초가 안 돼요. 1초 동안에 5, 6장 막 넘겨야 돼요. 5, 6페이지, 4페이지까지 막 빠른 속 성경은 더 빨리 그래야 성경책 4권을 갖다가 1시간에 다 읽어내거든요. 그걸 갖다 포토 리딩이라고 합니다. 포토 리딩 요걸 약자를 갖다가 PR 제가 앞으로 약자를 계속 써요. PR하면 포토 리딩. 포토 리딩은 심호흡과 마음의 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뇌읽기. 뇌로 읽지 눈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이 위에 정수리 위에 20cm 위에 귤이 하나 있고 주먹이 있다고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눈을 가지고 책을 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성경 밀산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만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책을 성경을 보거든요. 그걸 갖다 포토 리딩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책을 이래 보는데 사진 찍습니다. 아까 카메라 사진 이야기했지요. 카메라는 1초 동안에 수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동영상입니다. 포토 리딩도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찍습니다. 바쁘게 손이 아프죠. 손이 바빠. 눈은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을 보지마다 마음의 눈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시모는 왜 하느냐? 우리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운의 독서가 포토 리딩입니다. 뇌 독서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뇌로 읽는 독서이기 때문에 우운의 독서, 오른쪽 뇌 독서입니다. 그게 포토 리딩입니다. 오른쪽 뇌로 읽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을 때는 언제 나무 가지 보고 다 안 찍지요. 한 번에 찰칵하면 나무 가지 있고 뿌리 있고 잎이 있고 뭐 그 위에 덩거리 있고 다 찍듯이 똑같습니다. 한 골짜기를 찍을 때 돌멩이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봉우리 있고 꽃이 있고 새가 날고 그 그대로 하나하나 못 보죠. 그냥 자닥 찍어 뭐 새도 찍히고 나비도 찍히고 꽃도 찍히고 바위도 찍히듯이 그렇게 찍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진 찍기가 포토리딩. 포토리딩은 사진 찍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오른쪽 뇌 독소입니다. 심호흡은 왜 하느냐? 오른쪽 뇌가 열리도록. 느리게 하면은요, 왼쪽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왼쪽 뇌가 활동하기 전에 먼저 오른쪽 뇌가 활동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4초에 6초, 7초 빨아들이고 크게 또 4, 6초 내뱉고 그렇게 3번, 4번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도 처음에는 그 손을 얹어놓고 마음의 눈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서는 숙달 되면 마음의 눈 자연적으로 내 머리 위에 눈이 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자기 컨트롤, 자신의 컨트롤, 마음의 컨트롤을 하고 뇌로 읽습니다. 자기 뇌를 믿으세요. 뇌를 읽고 속도는 1초 동안에 1세크에 2, 4페이지가 넘어갑니다. 1초 동안에 4페이지, 2페이지 막 넘어갑니다. 속도를 빨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야 뇌 읽기가 되고 포토링이 됩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평안히 하시고 사진 찍어서 넣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그래, 요점 독서가 이겁니다. 그래,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300페이지 책은 원래 5분인데 한 2분 만에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 얼마나 빨라요. 그래 요점 독서 1번 2번 요점 독서는 뭐냐? 대충보기. 대충보기는 요거 스키밍 독서가 됩니다. 대충보기란 것은 이 독서 포토리딩은 오늘 포토리딩 했으면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보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머릿속에 책의 사진을 다 찍어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으면 그 다음날 이제 스키밍 대충보기 그냥 훑어보기. 원래 훑어보기는 사사시 보는 게 훑어보기인데 그냥 우리가 대충보기라 합니다. 대충보기는 전날 포토리딩 해가 사진을 찍어 내 머릿속에 잠재워지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볼 때는요, 눈과 마음이 가는 페이지가 있고 눈과 마음이 보여지는 글씨가 있고 눈과 마음이 보여지는 문단이 있고 눈과 마음이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넘기다가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면 딱 눈여기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때에 형광펜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적기를 더 표시를 해둡니다. 책에다가. 그냥 표시 안 해두면 나중 이거 마이백 그때 어딘가 잘 모르죠. 이 표시를 해둠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렇게 표시 어드라인 형광펜 표시 연필 해두면은 그 다음에 마이드맵 그릴 때에 그 표시된 것만 그립니다.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못 찾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읽어가면서 이때는 내용을 봅니다. 이때는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속도는 포토리딩보다는 많이 느리지만도 그래도 대충보기입니다. 어떤 페이지는 5, 6페이지 넘어가도 하나도 내 눈에 들고 마음이 찍히는 내 마음이 딱 끌리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자꾸.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다가 중요한 내용을 다 놓쳐버린가 그 생각하지만 그냥 넘가다 마음에 들면 딱 연필 들고 표시를 해두고 도서관 책을 못하게 되면 귀를 접어두고 포스터 잇을 붙여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책 한 권 보는데 이걸 정독이라고 하면 돼요. 책을 읽는 데에 대충 보기 대충 보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스키밍이라고 스키밍 점 찍어 읽으면 딱 찍습니다. 이 페이지가 안 되겠다. 우리가 내용 모르면 시험 칠 때 연필 굴려 막 찍어 하듯이 대충 찍어 보고 표시를 해두고 이렇게 언더라인 형광펜 펜 연필로 표시를 해두고 책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깊게 보기. 요거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갖다 약자로 쓰면 MM입니다. 스키밍은 SK이고 포토리딩은 요 세 번째 포토리딩은 PR이고 PR
SKMM. 마이드맵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 대충 보기에서 표시를 해두었지요. 이렇게 언더라인 같은 거 색연필을 찍어 놓는 거 그거 중심으로 A4 용지에다가 A4 한 장입니다. 여러 장 하는 거 양이 많은 건 여러 장 하지만 보통 300페이지 정도 책은 한 장에다가 요점을 이제 제가 늘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운데다 이 책의 주제를 하나 쓰고 1번 가지, 2번 가지가 한 6번 가지 이상 하지만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휴양 더 나오지도 않아요. 하다 보면 보통 한 4개, 4개, 5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켜놓고 이렇게 그 내용을 갖다가 명사나 동사의 단어로 자기만 알도록 쓰면 됩니다. 이거도 기본이 뭐냐? 포토, 리딩, 시호, 마음론, 외읽기 이런 거 그려놨습니다.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쓸까? 함축해서, 요약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남들이 보았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독서가 됩니다. 생각 독서. 이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보았던 이 책 속에 내용 콘텐츠가 여러 개를 많이 내 머리에 작용합니다.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인드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다 그리면 이거 A4 용지 이거 마인드맵 한 권을 다 그렸다 합시다. 이런 책이 있다 하면 독서란 책이 있다면 이 A4 용지다 이거 다 그리거든. 이때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읽은 책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때 내용을 이해가 됩니다. 띄엄띄엄 점찍어 표시해두고 있지만 내용 전체가 앞뒤로 연결 안 읽은 그 내용까지 연결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 생각이 막 생각들이 떠오르고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 단어에 대한 그 단어가 작가가 쓴 그 내용에 대한 응용력이 막 생겨.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또 그렇게 나도 동조한다, 찬성한다. 그 다음에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책에 읽은 데 자신감, 그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필자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읽게 됩니다. 필자의 마음, 이 작가가 쓴 내용이 뭔가 그까지 막 알게 되거든요. 종합적인 독서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마인드맵 그릴 때 많은 것을 이걸 깊게 보기나 깊게 마인드맵 깊게 골짜기를 들어가서 나무도 발견하고 개구리도 보고 다슬기도 줍고 바위도 보고 물도 보고 나무 뿌리도 보고 이 깊게 보는 게 마인드맵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은 아이디어 발생. 아이디어 발생은 이것은 글씨를 안 썼네. 이것은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마인드맵 리딩. 이 네 번째 단계가 마인드맵 리딩. 이 마인드맵 그린 것 갖다가 읽는 겁니다. 그냥 마인드맵 읽기. 그때 아이디어가 막 솟아올라요. 마인드맵을 정리해놓고 계속 그냥 마인드맵을 복습하거든요. 한번 뭐 던져버리니까 알리고 그래야 복습함으로써 내 것이 다 돼요. 이 책 한 권이 있으면 내 것이 되거든요.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거 뭐냐면 욥기서 읽을 때마다 이 마인드맵을 읽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응용력과 아이디어와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생각 속에 떠오르고 작용합니다. 그래 책 한 권 속에서 많은 이득을 많은 소득을 유익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마인드맵 리딩 MR이 되겠습니다. 볼 때마다 창의력이 발사 볼 때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지난번에 제가 요것을 갖다가 제가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하면 그냥 제가 경비옷 입고 한번 나갔지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오늘 서서 합니다. 플랫폼 연결. 플랫폼이란 건 이런 책도 있고 저런 A, B, C, D, E 이런 5권, 6권, 2권 책인데 그가 연결이 연결. 마인드맵 리딩 하다 보면 그 책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과 콘텐츠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 개 읽은 책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결돼 한 권 책을 읽은 것마다 마인드맵 그려버리면 연결이 다 돼요. 읽을 때도 하지만 또 다 읽어서 마인드맵 리딩 할 때도 그 연결돼. 그럼 예를 들면 뭐 조립자 뭐다.
뭐 뉴턴의 과학의 얘기, 뭐 중력은 뭐다, 가속도는 뭐다, 이 연결 다 되거든요. 그리 책이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각자 다른 저자의 책을 갖다가 내가 연결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벤처마킹이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독서법이, 이걸 갖다가 이 독서를 요점 독서 PM 독서법이에요. PM. 요점 독서 PM 독서법입니다. 자, 성경에 들어갔어. 성경 PM법을 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했지요. 이거 페이지 넘기는 속도라든가 내일기 시모 이거 그대로 하세요. 이거 간단히 했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모하는 대로 마음의 눈, 그다음에 또 뇌로 읽는다, 단순 평안의 사진찍기, 이거 안 하고 응용으로 해요. 응용하는 사람 보는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늘어요. 성경을 읽는데 속도도 안 붙고 이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들고 그냥 3년에도 매 처음 시작할 똑같아요. 그러나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실력이 부쩍부쩍 6개월 내에도 굉장한 실력이 늘어나요. 성령의 역사라든가 응용력이라든가 계시적 음성이 들리고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 독서도 마찬가지. 그게 안 된 사람은, 이대로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PM 독서법이 안 되고 PM 성경 읽기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 그 속에, 책 속에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 맨날 수박 그달기식으로 말만 포토리드가 하고 마지막에 그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대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1시간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학생 공부하는데도 막 엄청나게 길라잡이 되고 모든 걸 아이디어 발생하고 창의력 나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책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응용해서 다시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실력까지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런 독서에 대한 책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려가면서 한 30권 읽어보죠. 나도 독서법이라는 책을 하나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탄생시킬 수 있어요. 글 쓰는 이게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는, 성경은 PM법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응용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3페이지 된 거 나는 10페이지 된 거. 그래 하다 보면요, 자기 실력도 안 되고 아이디어도 안 나고 창의력도 안 나고 성경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와 계시적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니 그냥 문자적으로 음원적으로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도 이 법을 가지고, 오늘 간단히 말했으면 이 법을 가지고 하면요, 그냥 실력이 부쩍부쩍 일어나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M 독서법,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를 PM 독서법으로 하세요. 교과 과목도 모든 교과서를 PM 독서법, 수학도 이렇게 하세요. 그냥 뭐 이래 하다 보면 공식이 다 외워져 버려요. 한번 적어놓고 그거 요약하고 작하다 보면 공식 다 외우죠. 그러면 시험장 가면 그냥 응용력이 생겨가 막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배양됩니다. 이것이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입니다. 등화 가친 지절, 청고 마비 시절에 PM 독서법으로 성경도 읽고 책을 읽어서 정말 가을과 같이 알찬 열매가 맺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